안녕하십니까. 대박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지난 4월 6일 날 있었던 경북보건연구사 환경보건학 문제에 대한 총평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상북도 보건연구사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환경보건학 과목은요, 저난이도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쉬운 난이도 하위의 문제는 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넌센스 퀴즈스러운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사성 있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법령 한 문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매우 디테일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수치 같은 것들을, 중요한 수치를 전부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온열 조건이라든지 대기오염 지수라든지 해충학에서의 살충제 종류, 분류,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유지 기준 같은 것들이 모든 수치를 다 외워야지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조류 제거 시약이라든지 BOD를 측정할 수 있는 시약 종류들을 묻는 문제가 있어서 허술하게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아마 시험 중간에 멘붕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시중 어떤 수험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매우 새로운 문제가 2문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중 수험서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매우 참신한 문제 2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이번 경북보건연구사에 출제되었던 환경보건학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에서 음의 세기를 주어주고선 음향 파워 레벨 B를 구하는 PWL을 구하라는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환경공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중 어떤 환경보건학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건 거의 허를 찌르는 문제였고요. 2번째는 EU의 WHO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닌 EU의 공중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영향평가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환경보건학 수험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아주 신선한, 참신한 그런 문제지만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시험장에서는 멘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9급 보건직과 연구사 문제에 있어서의 환경보건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시자면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문제들이 연구사 문제들입니다. 9급 환경보건학 문제에서는 쉽게 풀리는 문제가 3분의 1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면 8,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연구사 문제, 특히 올해 있었던 연구사 문제들의 환경보건학 문제들은요. 한두 문제 빼놓고는 거의 18, 17문제가 전부 다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에 있어서는 비교 불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무척 빠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사 합격을 위한 환경보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법령은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 보건 관련 법령을 다 체크를 하셔야 하고 이번 시험에 있었던 햄버거병 문제 또는 홍역 문제 이런 시사성 있는 이슈들을 챙기셔야 하고 환경보건학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 문제와 교재들까지도 다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요 수치들, 환경 관련 기준 수치들, 표를 전부 다 통째로 외우고 있으셔야만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완전 희한 방자한 다른 세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으시고 교재에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중요도가 좀 덜한 것 같은 수치들까지 다 외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를 한글로 치시면 검색이 되는 카페고요. 가입과 동시에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고 올려져 있는 모든 자료를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비용 들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 그 다음에 공부 스케줄을 익명이거나 비익명 게시판에서 매우 빠르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 자료와 제가 질문을 답변해드린 해설이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자신하건대 거의 환경보건, 공중보건에 지식인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카페 검색만 해보셔도 원하시는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많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해온 배경상, 출제 미상의 추측에 대충의 책임 못질 카더라 자료 등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절대로 올리질 않습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져 있는 자료들은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믿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연구사 시험 합격을 위한 화이팅 메시지를 몇 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사 문제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문제도 호락호락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난이도 하의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난이도 하의 문제들도 혹시 함정이 아닐까 의심스러워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문제들을 직접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좋은 문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까지 나왔어? 하는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제 교재 기준으로 절대 얼토당토 않게 교재 밖에서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글자 그대로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암기하시고 꼼꼼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연구사 시험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의 반대급부로 좋은 성적을 얻으셔서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